안녕하세요. 부르기TV의 부르기입니다. 저는 내년에 43살이 됩니다. 그리고 오복이가 태어납니다. 그동안 많은 과정을 겪었고 소중하게 얻은 첫 아이입니다. 오복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제 나이가 60을 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대학 교육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20년 후를 장담할 수 있을까? 오보기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사용할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매달 50씩 20년간 모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비상시에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병원비 혹은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제가 오보기에 대학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해 주지 못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 없이 돈을 잘 모으면 오보기 장가 미천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달 50씩 1년을 모으면 600만 원이 되고 매년 600씩 20년간 모으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수익이 더해지면 1억 5천 혹은 2억까지는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모을 돈의 출처는 아낌입니다. 아기 때 잠깐 입을 옷들은 주변에서 물려준 옷을 입히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사용하는 육아용품은 주변 분들이 주셨고 꼭 필요한 것들은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어플입니다. 앞으로도 당근마켓을 적극 활용해서 육아에 필요한 용품들과 아동용 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용돈도 아껴서 모을 계획입니다. 돈을 모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20년간 50씩 돈을 모을 계획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복이 장가갈 때까지 묵혀둘 돈입니다. 수익률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위험도 대비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거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는 보험, 주식 펀드, 적금, 예금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오부기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고, 교육보험에 가입하면 대학 학비 및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가 다 해결했을 때 보험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지? 보험으로 위험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장가 미천을 마련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패스했습니다. 은행 적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적금의 경우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 쓸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해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상품을 검색해 봤습니다. 제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어플을 통해 확인했고 두 개의 적금 상품과 두 개의 예금 상품을 추천받았습니다. 첫 번째 추천 상품이 우리 매직 6라는 상품입니다. 최대 가입 기간이 12개월이고 최대 월 납입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금리는 기본 1.5%, 최대 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품입니다. 기본금리는 1.5%가 적용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특약 조건을 확인해 보니 우리은행 오픈뱅킹에 가입하고 우리은행 상품,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동의, 전화, 휴대폰, 문자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급여이체, 우리카드 사용 및 사용 금액 규정까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현대카드에 만족하고 있고 우리은행 마케팅 동의까지 하면서 적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직 6 적금 상품은 패스했습니다.
두 번째 추천받은 상품은 원적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최대 가입 기간이 1년, 최대 가입 금액 50만 원, 기본금리 1.9%, 부수거래 충족 시 2.1%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추천받은 상품은 원예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적금과 다르게 가입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보통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예금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낮았습니다. 3년간 돈을 묻어둔다고 약속하고 돈을 묻어야 연 1%의 이자가 붙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받은 상품은 우리 슈퍼 정기 예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연 이자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자도 비슷합니다. 3년 약정으로 돈을 묻어둬야 연 1.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을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에 묻어둡니다. 이자는 연 1.1%입니다. 1억에 1.1%면 110만 원이고 3년을 묻어두면 이자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입니다. 330만 원에 15.4%면 50만 8,200원이고 이자 수익 330만 원에서 50만 8,200원을 제하면 279만 1,800원이 남습니다. 1억을 3년간 은행에 맡겼는데 수익이 279만 1,800원입니다. 별일 없으면 20년간 모으고 10년을 묵혀둘 돈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돈을 모으고 묵힐 경우 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려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매년 짜장면 값이 3%씩 오르면 제 돈도 매년 3%씩 불어나야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짜장면 값이 3% 오를 때 제 돈의 수익이 2%일 경우 제 돈의 실질 가치는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돈을 오래 묵힐 경우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이 나는 상품에 돈을 묻어둬야 합니다. 그런데 예적금의 경우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적금도 패스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펀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펀드 수수료까지 내면서 굳이 펀드를 가입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크게 판매 수수료와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하고 합쳐서 약 1% 정도 됩니다. 미래에셋 대우라는 증권사에 들어가서 펀드를 검색했고 아무 기준 없이 클릭했습니다. 노란 박스 보이시나요? 총 보수가 0.9970%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색된 상품의 투자 설명서를 클릭해서 수수료 상세 내역과 보유 기간별 수수료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가로로 긴 노란 박스가 제가 클릭한 펀드 상품의 수수료입니다. 기간별 수수료가 나와 있고 투자자가 1,000만 원을 투자했고 매년 5%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예시 자료입니다. 펀드 수수료가 이 정도 되는구나. 펀드를 가입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그 금액이 대략 이 정도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펀드 수수료는 크게 판매 수수료와 운용 수수료로 나눠집니다. 판매 수수료는 내가 돈을 처음 입금할 때 한 번 내지만 운용 수수료는 펀드의 평가 금액 중 일부를 매년 내야 합니다. 20년간 모으고 10년간 묵힐 경우 30년은 펀드에 묻어둬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운용 수수료가 나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처럼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본 적은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접 해보기로 했고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매달 50씩 20년간 돈을 모은다. 두 번째, 매달 넷째 주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마음에 드는 주식을 산다. 세 번째,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식은 팔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은 정했지만 걱정은 됩니다. 매달 흔들리지 않고 50씩 20년간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맞을까? 종합 주가 지수도 높고 내가 사고 싶은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상품에 투자해도 흔들릴 것은 흔들릴 것이고 전반적으로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보험이나 적금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50씩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왜 주식을 샀는지 그 수익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